김대호 TV의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75번을 풉니다. 자, 75번은 건축 신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건축 신고에 관련돼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건축 신고는 건축 허가에 비해서 건축 신고 절차는 좀 간소하고 간편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 신고 절차를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 신고도 당연히 해야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또는 국가가 건축을 지을 때 어떤 허가권자나 또는 신고 결정권자에게 협의가 됐을 때는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자, 건축 신고할 때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굳이 실시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 허가 신청을 할 때 실시하는 겁니다.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지 건축 신고 시에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굳이 실시하지 않는다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건축 신고 대상은 소규모 건축물을 증축이나 신축할 때 건축 신고 절차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3층 미만인 건물을 말합니다.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2층짜리 즉 3층 미만인 건물의 증축, 개축, 재축일 때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할 때도 신고 대상이 된다. 자,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역에 관계없이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구역, 붕괴 위험지역이 아닌 건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가면 관리지역이든 농림지역이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든 모두 건축 허가 대상이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일 때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리고 같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3층 미만이죠. 높이와 면적이 같이 포함되어야지 또는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높이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어디 지역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축은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조건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수선이라 할지라도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대수선일 때에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런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일 때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을 다 포함해서 건축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 하지만 주요 구조부 증설 해체가 없는 규모가 큰 대수선이라 할지라도 증설과 해체가 없는 단순 수선이나 변경에 해당할 때는 이것도 건축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 내력벽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라 할지라도 수선만 할 때도 신고할 수 있고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거, 보를 3개 이상 수선하는 거,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거,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거,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거, 단순 수선에 의한 대수선은 이게 건축 신고만 해도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2층 이하인 공장을 신축할 때도 공장이기 때문에 건축 신고만 해도 된다는 것까지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읍면지역, 농업, 수산업 경영을 위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나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시설, 온실도 신고 대상이 되는데, 자, 이런 것까지 너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자, 2층 미만인 바닥 면적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200제곱미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 그리고 대수선일 때는 신고 대상이 되는데 단순 수선만 하는 대수선은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 자, 면적이 큰 증설 해체가 포함된 대수선은 신고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 허가로 가야 되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을 기본으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고 대상 여부죠. 자, 이렇게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고의 효력도 상실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신고를 받는 날로부터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자, 허가는 2년 이내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신고는 신고하고 나서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신고는 1년, 허가는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자, 허가는 취소되고 신고는 효력이 있습니다. 신고는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자면 효력이 잃어버리고 자, 허가는 2년, 신고는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경 허가나 또는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허가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 또는 건축주, 공사 시공사, 공사 감리자를 변경할 때는 변경 신고를 하는 거지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시공사를 변경하면 변경 신고를 하는 거지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자, 신고 수리 여부 통지죠. 신고를 받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5일 이내 신고인에게 통지해주면 됩니다.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면 된다는 거 여기까지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5번 문제를 들어갑니다. 건축주 갑은 A도 B시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고 2층 건물을 대수선하고자 합니다. 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 3층 미만인 건물을 대수선할 때는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자, 건축법 14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건축 신고에 관련된 설명을 물어본 겁니다. 1번 갑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당연했죠. 자,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리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대수선할 때는 자, 증설 해체 포함해서 수선 변경을 다 포함해서 자, 규모가 작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대수선할 때는 건축 신고사항이 됩니다. 이럴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1번 질문이 맞는 말이죠. 자, 2번 건축 신고를 한 갑이 공사 시공사를 변경하면 허가를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 시공사를 변경하더라도 변경 신고로 가름을 합니다. 자, 변경 신고만 하면 되지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죠. 건축주라든가 공사 시공사,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더라도 변경 신고를 하면 되지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공사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받으면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야 됩니다.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번이 맞는 말이죠. 자, 2번은 시공사를 변경하려면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자, 변경 신고를 해도 됩니다. 자, 3번 B시장은 건축 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 신고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때 허가 신청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것이지 건축 신고 대상일 때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틀린 문장이죠. 자, 4번 건축 신고를 한 갑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자, 신고 이후에 공사 착수하는 기간은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합니다.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로 고쳐야겠죠. 1년 이내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는 효력이 잃어버립니다. 자, 허가를 받았을 때는 2년 이내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았을 때는 2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는 거고 신고를 했을 때는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고쳐야겠죠. 자, 5번 건축 신고를 한 갑이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 승인 신청 없이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죠. 반드시 공사가 끝나면 사용 승인 신청은 해야 됩니다. 사용 승인 신청을 해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이 없으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겠죠. 자, 사용 승인 신청이 해야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사용 승인을 해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사용 승인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없이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가 틀린 문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75번 건축 신고에 관련된 옳은 설명 아주 평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은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정답이죠. 하지만 반드시 주의할 거 대수선을 하는 게 무조건 건축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수선은 원칙상 증설, 해체가 수반된 일반적인 건물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라 할지라도 소규모의 대수선일 때는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연면적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이라고 나왔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 그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일 때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을 포함해서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일 때는 건축 신고사항이라는 거. 그래서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